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차트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네. 저는 부인이고 이분은 시어머니입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간염과 함께 담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순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 수술이라니.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납금이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응급수술이라서 내일 아침에 바로 해야 하거든요. 그 순간 말순과 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가요? 말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병원 규정입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말순이 재빨리 며느리를 부축했죠. 그럼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는 건가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정상 선납금을 내셔야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수진이 급히 말렸지만 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수납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과 수진이 뒤따라갔죠. 수납 창고 앞에 도착한 정호는 담당 직원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돈을 마련해 올 테니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병원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호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급히 정호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는 자신의 사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호야, 일어나거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 집안 망했나 봐. 사위가 무릎을 꿇래. 참 안 됐다. 말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새벽 5시. 아직 어스름한 골목길에 하나둘씩 불빛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자리를 펼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말순, 올해 69살입니다. 말순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채소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진 건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증거였죠. 무, 배추, 파, 당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듬어 놓으며 입 밖으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오늘도 또 이 손으로 살아내야지. 말순의 좌파는 시장 입구에서 세 번째 자리였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많았고 다른 상인들도 말순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순은 이곳에서 딸 하나를 훌륭하게 키워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어렸을 때는 이 좌판 옆에서 숙제하고 놀았는데 말순은 옆에 놓인 작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결혼식 사진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수진의 모습이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는 사람은 말순뿐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가락이 터져도 허리가 아파도 포기할 수 없었죠. 딸 하나만은 곱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 손마디 굵은 게 내 자랑이지. 딸은 곱게만 살길 바랐는데 세상 참 마음대로 안 되네. 말순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독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속정만큼은 누구보다 깊었죠.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씨, 오늘 무 어때? 어제 새로 들어온 거라 싱싱해. 하나 가져가.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도 말순은 늘 손님들을 배려했습니다. 조금씩 덤을 주고 상한 부분은 미리 골라내고 이런 마음씨 때문에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겠죠. 점심때쯤 되자 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정우 오빠랑 같이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뭐 특별한 일 있나? 아니에요.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요. 말수는 전화를 끊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위 정우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중소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수진에게도 잘했습니다. 비록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든든했죠. 오후 내내 말수는 손님들을 대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저녁 준비를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나물도 몇 가지 무쳐야겠다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말수는 하루 장사를 정리했습니다. 채소들을 다시 정리하고 좌판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걸었던 이 길이 오늘따라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작은 집 앞에 도착하자 말수는 열쇠를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자신의 손으로 장만한 것이었죠. 비록 작지만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말수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거든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말순의 하루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수는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시련이 이 평범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시장에서 막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지고 수진이가 좋아하는 시금치나물도 정갈하게 무쳐놓았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 정우도 곧 퇴근할 텐데. 말순이 혼잣말을 하며 상을 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진이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엄마. 수진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죠. 얘야, 웬일이냐? 왜 이래? 정우 오빠가 쓰러졌어요.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쓰러졌다고? 공장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응급차로 대학병원에. 수진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수진의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해, 수진아. 어느 병원이냐? 서울대학병원이요. 빨리 가요, 엄마. 말순과 수진은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수진은 계속 울었고 말순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죠. 괜찮을 거야. 우리 사위 건강한 놈인데 뭔 일이 있겠어. 하지만 말순의 마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는 요즘 야근이 많아서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말순과 수진은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실은 온갖 환자들과 보호자들로 북적거렸어요. 그 와중에서 정호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정호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간호사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간호사는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쪽 침대에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곧 설명해 주실 겁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정호의 모습을 본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건장해 보이던 사위가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누워있다니. 정호야. 수진이 정호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호는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정호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정호의 다른 쪽 손을 잡았죠. 무슨 소리야? 아프면 병원 와야지 뭐가 죄송해. 그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의사는 차트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네, 저는 부인이고 이분은 시어머니입니다.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간염과 함께 담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말순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큰 수술이라니.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선납금이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응급수술이라서 내일 아침에 바로 해야 하거든요. 그 순간 말순과 수진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2천만 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말인가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건가요? 말순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병원 규정입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말순이 재빨리 딸을 부축했죠. 그럼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받는 건가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규정상 선납금을 내셔야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정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수진이 급히 말렸지만 정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는 휘청거리는 몸을 이끌고 수납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말순과 수진이 뒤따라갔죠. 수납 창고 앞에 도착한 정호는 담당 직원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돈을 마련해 올 테니까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병원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호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급히 정호를 일으키려 했지만 정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말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남 앞에서 무릎 꿇은 적 없는 자신의 사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호야, 일어나거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저 집안 망했나 봐. 사위가 무릎을 꿇네. 참 안 됐다. 말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병원 로비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려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호야, 제발 일어나거라. 말순이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더욱 깊숙이 숙였습니다. 수납창고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듯했죠. 아저씨, 일단 일어나시고 상담실에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정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발요. 사람 살리는 게 병원 아닙니까? 딱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그 순간 말순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허리 굽혀가며 번 돈으로 딸을 키우고 이 작은 체면 하나를 지켜왔는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이 정호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급했으면.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나?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런 창피를 당하느니 차라리. 야, 정호야.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어나. 당장 일어나라고.
정호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무능은 무슨, 일어나서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순이 정호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때 병원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환자분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리를 옮겨주시겠어요? 말순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보안요원한테까지 제지를 당하다니. 이런 수치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그래, 알겠다. 정호야, 일어나자. 이번엔 말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정호가 마지못해 일어섰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수진이 부축해야 했습니다. 상담실로 가시죠. 수납창고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 이동하는 동안 말순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거든요. 평생 남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굴욕을 당하다니. 상담실에 앉자마자 정호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정호야, 그만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돈이 생기냐? 담당 직원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규정상 선납금 없이는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보험이나 다른 지원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도. 그런 거 알아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수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일주일? 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죄송하지만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말순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시장에서는 정 때문에 외상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했는데 병원은 왜 이렇게 차가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은 죽으라는 소리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청소라도 뭐라도. 정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말순이 정호를 말렸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면서 말순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진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있는 돈 다 모아도 2천만 원은. 알아, 나도 안다고. 말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몇백만 원이 전부였거든요.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시장에서는 정과 의리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오직 돈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각박해졌나? 말순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쓸쓸함이었습니다. 사위의 무릎 꿇는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도. 병실에 도착해서 정호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정호는 말순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순이 정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체면도 잃고 돈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병실로 돌아온 후 말순과 수지는 정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호는 링거를 맞으며 창백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죠. 정호야.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좀 해보자. 정호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수진도 남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장모님, 그건 숨길 때가 아니다.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니? 정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가 빚이 좀 있습니다. 빚? 수진이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빚?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야기하기 힘든 모양이었어요. 몇 년 전에
친구 보증을 잘못 썼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 순간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5천만 원? 그 많은 돈을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너만 걱정할 것 같아서.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혼자 갖고 있었다는 거냐? 네. 매달 200만 원씩. 200만 원?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너희 월급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빚 갚는 데 쓴다고? 정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남편의 가슴팍을 두드리며 울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야? 생활비도 늘 부족하고 아이 갖자는 이야기만 나오면 돈 걱정부터 하고.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말수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사위가 이런 큰 빚을 지고 있었다니. 그럼 2천만 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인가요? 은행에서 대출은 받을 수 있냐? 이미 한도가 다 찼습니다. 신용등급도 많이 떨어져서.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그럼 친구들은? 돈 빌릴 만한 사람 없냐? 다들 제 상황을 아니까 아무도 빌려주려 하지 않아요.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 죽으라는 거야? 돈 때문에? 수진아, 진정해. 말순이 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엄마, 이해가 안 돼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도 뭐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우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내가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해결? 언제까지 혼자 끙끙대고 있을 거였어? 말수는 딸과 사위의 다툼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원망할 때가 아닌데. 그만해, 둘 다. 말순이 나섰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거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혹시 집을 담보로. 뭐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말순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집은 자신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유일한 재산이었어요. 그걸 담보로 잡는다는 건 집값이 얼마나 나올까? 말순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냐?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때 정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순과 수진이 동시에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그 친구가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저한테 나머지 돈을 다 갚으라고. 나머지 돈? 앞으로 2천만 원을 더 갚아야 합니다. 수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말수는 어지러워서 벽에 기댔어요. 그럼 총 빚이 7천만 원이라는 거냐? 네. 죄송합니다. 말순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7천만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어?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혼자 해결할 줄 알았어. 야근도 많이 하고 부업도 알아보고. 부업? 말순이 되물었습니다. 밤에 대리운전이나 배달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그제서야 말순은 정우가 왜 이렇게 초췌해졌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려다 보니 몸이 망가진 거였어요. 이 바보야. 말순이 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장모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요? 사위 주제에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말순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나름대로 체면을 지키려고 혼자 고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 수술 예정인데 선납금 입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말순은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하지만 오늘 밤까지는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밤까지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인가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돈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다니. 세상이 이렇게 냉정한 줄 몰랐어요. 엄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집을 담보로 잡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였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말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정호와 수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2천만 원. 그 돈을 마련할 방법을 계속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쯤 말수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을 정리해보려 했어요. 집을 담보로 잡으면 당장 수술비는 마련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아침부터 은행에 가봐야겠어. 말순이 혼잣말을 하며 복도 끝 창가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수납 창고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규정입니다. 돈 없으면 수술 불가합니다. 담당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급히 그쪽으로 향했어요. 수납 창고 앞에는 정호가 또다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링거줄을 질질 끌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환자복 차림으로 맨발인 정호의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제발요. 하루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돈을 가져올게요. 아저씨, 어제도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입금되지 않으면 수술 취소입니다. 말순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 이런 굴욕을. 정호야. 말순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들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말순은 빠른 걸음으로 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납 창구를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돈, 내가 없는 줄 아냐? 쿵 하는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돌아봤습니다. 내가 시장 바닥에서 피눈물로 벌어온 돈이 얼만데. 말순의 목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담당 직원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타령만 하는 놈들한테 진정하라고. 말순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내 딸 시집 보낼 때도 이 손으로 번 돈이었고 집 한 칸 장만할 때도 이 손으로 번 돈이었어. 말수는 자신의 굵어진 손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사위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이 보안 요원을 부르려 했지만 말수는 계속 소리쳤어요.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그럼 이 병원 간판 떼고 장사나 해. 그때 수진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말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가만히 있어. 내가 할 말 다 하고 갈 거야. 말순은 다시 수납 창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는 거냐? 그게 병원이냐? 아주머니, 저희도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규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말순이 수납 창구 유리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에 병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어요. 규정 때문에 사람 죽여도 되는 거냐? 그럼 이런 병원은 없어져야 해. 보안 요원이 달려왔지만 말순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 사위 살리려는 게 잘못이냐? 정호가 일어나서 말순을 말리려 했습니다. 장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본다고? 봐라. 말순이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다들 봐라. 그때였습니다. 말순이 통장을 꺼내 바닥에 던졌어요. 내 통장이야. 내 평생 모은 돈이 여기 있어. 통장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습니다. 잔고는 700만 원. 평생 모은 돈치고는 너무나 적은 액수였어요. 고작 이것밖에 안 돼.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말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대로 로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2천만 원.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말순이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온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 수진이 급히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그래. 돈도 제대로 못 벌어서. 말순의 울음소리가 병원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정호도 말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수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굴욕을 당하는 가족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수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병원 로비는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가족의 절망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말순은 바닥에 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이제는 체면 따위 상관없었어요. 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말순의 중얼거림이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동네 아는 사람 하나가 말순을 알아봤어요. 시장 말순 씨 아니야? 말순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자신을 봤다는 건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거라는 뜻이었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네. 말순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체면은 완전히 산산이 조각났고 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말순이 병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은 급히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김 씨였어요. 말순 씨, 무슨 일이야? 왜 이래? 말순은 고개를 들어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김 씨, 우리 사위가. 말순은 상황을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 상황을 보더니 대충 눈치를 챘어요. 병원비 때문인가?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말순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봐. 수진과 정호도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는 말순을 벤치에 앉히고 물을 사다 주었어요. 진정하고 이야기해봐.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말순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김 씨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천만 원? 그 큰 돈을. 나도 알아. 말도 안 되는 큰 돈이라는 거. 말순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씨는 고민하는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어요. 말순 씨, 시장 상인들한테 이야기해볼까? 뭐라고?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주면 어떨까? 말순 씨가 평소에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다들 알잖아.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남한테 손 벌려? 뭐가 손 벌리는 거야? 우리끼리 도와주는 건데. 하지만 말순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한테 신세 지는 걸 싫어했거든요. 그때 정우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부탁드릴게요. 안 돼.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너는 환자야. 병원에 있어야지. 하지만은 무슨, 내가 간다. 말순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심이었어요. 내가 직접 가서 부탁드릴 거야. 엄마.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체면이 밥 먹여주나. 내 새끼 살리려면 뭐든 해야지.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체면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김씨, 고마워. 내가 시장에 가볼게. 김씨가 말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 말순씨.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말순은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상인들이 도와줄까?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 아닐까? 시장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상인들은 각자 장사에 바빴고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말수는 자신의 좌판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 앉아있던 그 자리가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말순 씨, 과일 가게 박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제 안 나왔더니 어디 갔었어? 말수는 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 씨, 부탁이 있어. 부탁? 뭔데? 말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호의 병, 수술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동안 목이 메었어요. 박 씨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2천만 원. 박 씨도 깜짝 놀랐습니다. 2천만 원? 그거 보통 돈이 아닌데. 나도 알아. 말도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거. 말순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해보자. 박 씨가 다른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생선가게 김 씨, 반찬가게 이 씨, 정육점 최 씨. 평소 말순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어요. 말순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말순 씨, 일어나. 이 씨가 급히 말순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꿇을 일 아니야. 내가 평생 이런 부탁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절박해서.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최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순 씨가 평소에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려울 때 외상도 해주고. 맞아. 내가 힘들 때 말순 씨가 많이 도와줬어. 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은? 박 씨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너무 큰 돈이라는 거 알아.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이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낼 수 있는 만큼만 모아보자. 100만 원씩만 해도 10명이면 1000만 원이야. 그래, 일단 시작해보자. 최 씨도 동의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가 언제 남이었나? 김 씨가 말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말순은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순은 상인들 앞에서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체면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각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내놓았어요. 1,500만 원 정도 모였네. 박 씨가 계산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지? 이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잡으면 나머지 돈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였어요. 집을 담보로 잡을게. 그러면 될 거야. 말순 씨, 그래도 집은. 김 씨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가족이 더 중요해. 말순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걸더라도 사위를 살려야겠다고. 시장 상인들이 모아준 돈과 집을 담보로 급히 대출받은 돈으로 말순은 간신히 2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에서 서류를 처리하며 말순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걸어야 한다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은행 직원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정우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수진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됐다. 돈 마련했어. 말순이 수진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뭘. 당연한 거지. 말순과 수진은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어제 그 굴욕을 당했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말순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선납금 입금하러 왔습니다.
수진이 담당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 정호 씨 보호자분이시죠? 잠시만요. 입금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입금 확인됐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수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정우를 살릴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병실에 들어서자 정우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장모님, 어떻게 됐습니까? 됐다. 내일 수술 받는다. 정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가득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갚기는 뭘 갚어. 가족인데. 그때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수술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환자분께서 계속 스트레스성 증상을 보이고 계신데 혹시 특별한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말순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빈 이야기를 의사에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별다른 건 없는데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빚이 있습니다. 여보, 수진이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정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친구 보증을 서면서 빚을 지게 됐는데 그게 아내와 장모님한테 걱정을 끼칠까봐 혼자 감당하려고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말순과 수진이 동시에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실은 사기를 당했어요. 동업자한테. 사기? 네. 그래서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속임수였던 거예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어?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 떠안으면 아내랑 장모님은 욕 안 먹을 줄 알았어요. 사기꾼들이 협박도 했거든요. 협박?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들한테 피해를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다 감당하려고 했어요. 말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가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니. 이 바보야. 말순이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도 내 어른인데. 장모님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요? 사위 주제에 이런 일에 휘말렸다고. 사위 주제라니.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넌 내 가족이야. 가족끼리 숨길 게 뭐가 있어. 수진도 남편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왜 혼자서 다 끙끙 앓고 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이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분도 이제 마음 편히 수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수는 정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라. 뭔 일이 있어도 가족끼리 의논하고. 네, 장모님. 앞으로는 절대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때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수술부터 받고 나서 생각해보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제대로 해결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을게요. 말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가족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말순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병실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가족 간의 벽이 무너진 거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말순과 수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3시간이 흘렀어요. 긴 시간이었지만 말순은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위의 생명이 걸린 순간인데 어떻게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겠어요. 오후 2시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오자 말순과 수지는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성공했어요. 회복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말순이 의사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말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가족분들이 잘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정호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말순은 정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이제 됐다. 이제 괜찮을 거야. 말순의 중얼거림에는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정호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뜬 정호는 말순과 수진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장모님, 수진아. 응, 여기 있어. 수술 잘 끝났어. 말순이 정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고생을. 그런 소리 또 하면 안 돼. 말순이 정호를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야. 며칠 후 정호의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퇴원을 앞두고 가족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빚 문제부터 정리해야겠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네,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정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말순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집은 일단 그대로 두자.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장모님. 정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인데 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못할 게 뭐 있어. 그때 시장 상인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김 씨, 박 씨, 이 씨. 돈을 모아준 분들이었어요. 말순 씨, 어떻게 됐어? 김 씨가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말순이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긴 뭘. 우리끼리 도와주는 거지.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순 씨, 시장에 언제 나올 거야? 이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나가려고요. 내일?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빨리 아니에요?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빚도 갚고 생활도 해야 하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말순은 정호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함께 해결하자. 네, 장모님.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시장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좌판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부터 또 시작하는 거야? 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말순은 채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 체면은 다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가족이 먼저예요. 상인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말순의 솔직한 고백에 감동했거든요. 말순 씨가 진짜 대단해. 박 씨가 말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가족 잃을 뻔했는데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말순은 웃으며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니 정호와 수진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수고하셨어요. 정호가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위,
이제 많이 나아 보이네. 네,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으며 말수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여전히 부족하고 빚도 남아있지만 가족이 함께 한다면 못 이겨낼 게 없다고.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바로 말해. 말순이 정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숨기지 않고 함께 버티겠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해 나가요. 그날 밤 말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체면을 잃은 자리에 진정한 가족의 연대가 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힘내보자. 말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기쁨이 가득했거든요. 시장 골목에 말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싱싱한 채소 사세요. 정말 싱싱해요. 예전과 같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체면을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은 말순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결국 체면을 잃은 자리에 가족의 진정한 연대가 피어났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